계속해서 키링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그 모든 키가 있잖아요. 이제 앨리스가 있을 경우에 자기 개인 키하고 공개 키에 대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관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밥도 있고 이제 캔디도 있고 이 사람들의 공개 키를 앨리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개키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보관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PGP를 여러분들이 이게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PGP를 윈도우 10이나 이렇게 이제 인스톨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public.pgp 그다음에 secretring pgp 이런 파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앨리스라고 하면 앨리스가 PGP를 예를 들면 GPG 명령문은 이게 GPG 명령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 뭐 하여튼 옵션을 줘서 키 생성을 하잖아요. 키 생성을 하면은 이러한 이제 파일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시크릿 키하고 개인 키하고 퍼블릭 키가 이제 생기겠죠. 이때 RSA로 선택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 키 사이즈는 2048로 할 건지 1024로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샘플로 나옵니다. 여하튼 사용자가 소유하는 이 공개키, 개인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공개키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키 링, 시크릿 링 PGP, 그 다음에 퍼블 링 PGP 이런 거를 자료 구조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링 구조를 보면은 링 PGP 요 구조를 보여주겠죠. 퍼블링은 퍼블링 PGP 해서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각각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개인 키링은 사용자 아이디, 즉 이 사용자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또 어떤 PGP 프로그램 보면은 예를 들면은 키상을 만들 때 유저 아이디는 뭐로 할 건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는 뭐로 할 건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메일 아이디는 뭐 w킴으로 하겠다. 이메일 주소는 wkim 뭐 이걸로 하겠다. 네? 그러면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은 요거를 아이디로 잡기도 하고요. 어떤 건 요거를 아이디로 잡기도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사용자 아이디로 이제 잡았어요. 그걸 예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키 아이디는 모듈러 2의 64승의 나머지 값. K 퍼블릭 키가 뭐 2048이다. 2048비트로 해서 퍼블릭 키가 양산되면은 64비트로 이제 뭐라 그러나요? 색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에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개인 키링은. 그죠? 그래서 IDA나 캐스트를 이용해서 개인 키를 암호화를 합니다. 패스프레이즈를 입력을 시키고 이거는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공개 키는 공개 키 링이죠. 그러니까 public.pgp가 되겠죠. 요거는 secret pgp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다른 사용자 상호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용자의 공개 키를 구조체로 이제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 필요한 게 사용자 아이디 여기, 그 다음에 키 아이디, 그 다음에 퍼블릭 키,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신뢰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리스트업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UID, 키 아이디, 그 다음에 퍼블릭 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이 퍼블릭 키를 에 대해서 전자서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자서명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트러스트.
이거를 전자서명한 사람에 대한 트러스트, 그 다음에 레지티머시, 키 레지티머시인가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신뢰도에 대한 그 컬럼들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란들이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GP 키 인증, 공개 키의 정당성이에요. 앨리스가 밥에게 그 어떤 메일을 보내면서 앨리스의 이 공개 키를 예를 들면은 보낸다라는 거죠. 그럼 공개 키를 받은 밥은 이 앨리스의 공개 키가 정말 정당한 거냐? 라고 되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S마인 같은 경우는 CA로부터 공인증서로 해서 이걸 받게 되는데 이건 인증서 PKI 방식을 쓰지 않고 뭐 직접 주는 경우 이런 경우죠. 정말 이게 앨리스 거냐, 앨리스가 보낸 거냐 이러는 거죠. 사용자 A의 키라고 받은 키가 밥 입장에서 정말로 A의 키냐, 이게 공개 키가. 그러니까 PGP에서는 Pretty Good Privacy에서는 사용자들 간의 신뢰도를 계산을 해서 키의 진위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거를 Web of Trust라고 그러고요. 사용자가 서로의 공개 키에 대해서, 이 앨리스의 공개 키에 대해서는 밥이 전자서명을 예를 들면 하는 거죠. 또는 뭐 캔디가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밥이라는 사람의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디지털 서명으로 확인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항상 신뢰하는 사람의 디지털 서명으로 확인을 하고 자기 자신이 디지털 서명을 했으면은 뭐 그거는 이 fully 그 트러스트라고 하겠죠. 항상 신뢰하는 사람의 디지털 서명으로 하는 것도 fully trust라고 생각을 할 거고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서명으로도 이제 확인해서 뭐 partially trust로 돼 있으면 또 어떤 이제 공개 키 하나에 대해서 어떤 거는 partial이고 어떤 건 이 같은 공개 키에 대해서 어떤 거는 fully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거는 신뢰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PGP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계산하는 방법은 이 과정에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어쨌거나 이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값들은 퍼블릭 키 링에 오너 트러스트, 제가 오너 트러스트 얘기 안 했군요. 시그니처 트러스트, 그다음에 키, 레지티머시 이 네 가지에 대한 컬럼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웹 오브 트러스트에서의 어떤 필요한 그 값들이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 네 가지의 우리 그 컬럼을 봤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냐 이거죠. 네? 오너 트러스트, 그다음 시그니처 트러스트, 키 레지스머시. 이 네 가지에 관련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적느냐 이거죠. 뭐 fully trust다, partially trust다, 뭐 untrust다 이렇게 이제 적을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냐 이거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신뢰를 이용을 한 거고요. 신뢰와 공개키를 연결을 한 거고 신뢰 정보를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플러그 바이트라는 구조를 활용을 하는데 요 네 가지 필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키, 레지스머시 필드, 그 다음에 시그니처 트러스트, 오너 트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키 링은 소유자만 이제 갖고 있는 링이죠. 소유자. 앨리스가 만약에 키쌍을 만들게 되면은 개인키 링하고 퍼블릭키 링을 만들게 됩니다. 구조점 PGP 예를 들면 시크릿 링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건 앨리스만 이제 보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앨리스 프라이빗 이 링에는 그러니까 시크릿 링 PGP 안에는 본인이 여러 개의 그 키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유저 아이디,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 키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이제 키 아이디가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키에 키쌍이 만들어지니까 퍼블릭 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키가 만들어지잖아요. 쌍을 만들면. 그러면 이 개인 키 링 안에는 자기 자신의 퍼블릭 키가 여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키는 패스프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대칭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IDA나 또는 뭐 IDEA죠. 네. 캐스트, 캐스트 128 이거를 이용을 해서 패스프레이즈를 비밀번호죠. 네. 패스프레이즈를 입력을 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프라이빗 키를 인크립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패스프레이즈를 넣으면은 대칭 키이기 때문에 복화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패스프레이즈를 넣으면은 프라이빗 키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자서명을 하는 거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인크립션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키를 생성할 때 시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뭐 이메일 주소 들어갈 거고요. 이 키 아이디는 퍼블릭 키의 키 아이디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인크립트해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앨리스가 뭐 여러 개를 만들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유저 아이는 뭐 갖다 뭐 마이너스 1 뭐 다시 이렇게 될 거고 예, 키 아이디 들어가고 이렇게 또 퍼블릭 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앨리스의 개인 키를 누르면은 두 개의 유저 아이디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앨리스 뭐 이렇게 복수의 이메일 주소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UID를 통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UID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키 아이디는 모드 2의 64의 KUI였잖아요. 그죠? 요거에 이제 64비트로 이제 끄집어낼 겁니다. 요거를 축약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IDEA나 뭐 캐스트나 이런 걸로 이제 인크립션 한 거고요. 생성된 시간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GNU PG 2.1.4 버전을 이용해서 키쌍을 생성하는 거를 이제 책에서 이게 보여주는데요. Full Generate Key, 이 옵션이 요거네요. Full Generate Key 해서 키쌍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 버전이 돌게 되고, 이게 물어보죠. 뭘 이용을 할 거냐고. 디폴트는 RSA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쓸 거냐. RSA 암호화를 쓸 거냐, DSA 암호화를 쓸 거냐, 뭐, 다른 버전은 뭐 EC를 쓸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암호화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를 여기 선택한 거고, 키는 얼마나 긴 거 2048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스파이어는 1년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물어보죠. UID를 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 어, 저기, 키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를 물어봅니다. 리얼네임 앨리스, 리얼 어드레스. 요거를 이제 유저 아이디로 여기서는 삼은 거죠. 코멘트는 뭐 입력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저 아이디로서 앨리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프레이즈를 물어봐요. 이 패스프레이즈를 물어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 이제 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1, 2, 3, 4, 뭐 5, 6 이렇게 넣으면은 이걸 가지고 해시를 해서 키를 발생을 시켜요. 해시에 나온 값을 가지고 키를 발생을 시켜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IDEA 또는 뭐 AES 이런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뭘 암호화 시켜요? 자기 개인 키를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키 인크립션 키죠. 그죠? 키 인크립션 키요. 키를 인크립션 하기 위한 이 패스프레이즈를 가지고 발생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KUI가 됩니다. 퍼블릭 아이디입니다. 여기서는 64비트가 나오지 않고 32비트로 했어요. 64비트에서 이거는 32비트만 사용한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SA 2048에 요 퍼블릭 키의 아이디 2015년 6월 5일 날 만들어졌고 1년 지나서 익스파이어 되고 핑거프린터는 뭐고 이건 얼티미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유저 아이디고요.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엑스포트해서 공개 키를 여기 이제 KUI를 입력을 한 거죠. KUI를 입력을 하는 암호라는 이게 텍스트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주면은 이게 문자가 전부 깨집니다.
바이너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게 돼요. 이게 텍스트로. 그래서 이 공개키를 이렇게 엑스포트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GP를 인스톨을 해서 PGP를 인스톨을 해서 그 명령어에 대한 옵션을 보시면은 뭐 키 생성, 키 엑스포트, 그죠? 링 만드는 거, 스크립트 링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뭐 서버에 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뭡니까? 공개 키를 뭐 사인, 시그니처 하는 방법 이런 게 명령어 옵션으로 쫙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PGP를 혹시 경험하고 싶으면은 뭐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인스톨해서 한번 윈도우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패스프레이즈죠. 개인 키를 암호화시켜서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패스프레이즈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 패스프레이즈를 가지고 샤워를 해요. 160비트죠, 이게. 160비트가 나오면은 여기 160비트 나오면 이게 128비트에만 사용을 하는 거죠. 왜? 여기 캐스트 128이니까 128비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128비트 해시에서 이 앞부분은 버리고 뒤에 있는 128비트만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인 키를 입력을 시키는 거죠. 아까 그 RSA 방식으로 해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요 128비트를 키를 해서 캐스트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키 링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회수할 때는 그 개인키 고리에서 여기 이제 그 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아이디가 예를 들면 아까 뭐 앨리스 골뱅이 뭐 구글닷컴이다. 이게 아이디다. 그러면 이 아이디와 연동이 되면은 그 개인 키가 인크립티드 프라이빗 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불러와서 이 키는 어떻게 불러오죠? 그 앨리스에게 물어봐야죠. 야, 너 패스프레이즈가 뭐냐? 그럼 입력을 1, 2, 3, 4를 치면은 160에서 이 128로 키가 이제 들어가서 개인 키가 복호화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구현을 한 거죠. 프로그램으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뭐 키 인크립션 키 부분적으로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퍼블릭 키. 퍼블링 PGP죠. 요거에 대한 테이블 형식을 보면은 유저 아이디, 키 아이디, 퍼블릭 키, 오너 트러스트 여기 뭐가 네 가지가 이 신뢰도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네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I라는 사람이면은 I라는 사람의 유저 아이디 뭐 예를 들면은 I 골뱅이 뭐 구글.com이 되겠죠. I라는 사람이 이제 개인 키하고 그 공개키 쌍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publing.pgp가 생성이 되고 그 유저 이 아이디가 이제 입력이 될 거고요. 퍼블릭 키가 생기면 그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키 아이디가 발생이 될 겁니다. 64비트로. 그 다음에 이거를 소유한 사람, 만약에 이게 I라는 사람이 직접 이거를 소유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 풀리 트러스트로 예를 들면은 입력이 되겠죠. 스스로를 자기가 뭐 신뢰를 뭐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키 레지티머시 적법성도 그대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이게 생성된 거고. 시그니처는 이제 이거를 전달받은 이 퍼블릭 키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될 거고 그 서명한 사람의 트러스트가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소유자 이메일이 될 거고요. 오너 트러스트는 그 소유자에 대한 신뢰도인데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이 될 거다. 사용자가 본인이면은 뭐 본인이 이제 하는 거고 키 레지스머시는 PGP에서 이제 계산이 되고 시그니처 트러스트는 서명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서명을 누가 했느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웹 오브 트러스트를 이제 구조적으로 연이어서 메시 형태로 해서 쫙 이제 웹 오브 트러스트를 구성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너 트러스트는요, 사용자가 뭐 밥이라고 하면은 앨리스에 대해서 중재자로서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사용자가 앨리스의 뭐에 대해서 퍼블릭 키에 대해서 네? 퍼블릭 키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앨리스는 자기의 시크릿 링
PGP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퍼브 링 PGP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밥도 자기 개인 키 링이 있을 거고 퍼블 링.pgp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앨리스의 퍼블릭 키에 관련된 정보가 이제 넘어올 겁니다. 그럼 퍼블 링.pgp에다가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거 넣을 때 그 앨리스에 대한 KU 앨리스 아이디하고 이 앨리스에 대한 아이디, 그죠? 그 다음에 퍼블릭 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너 트러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밥이 되거든요. 앨리스에 대한 중재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이 이 앨리스 퍼블릭 키에 대해서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앨리스 잘 알아. 그러면 명령어 뭐 UI 뭐 API, UI를 이용을 해서 뭐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든지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티메이트 트러스트야 라고 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키의 레스트 머신은 사용자가 A의 키라고 되어 있는 키를 받았을 때 이 키가 정말 어느 정도 적법한지를 나타내는 필드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필드의 값을 예를 들면 오너 트러스트라든지 시그니처 트러스트의 값을 보고 PGP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입력하는 값은 컴플리트 트러스트 이런 네 가지가 있더라. 시그니처 트러스트는요, 송신자의 공개키에 서명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송신자의 공개키. 예를 들면 앨리스의 공개키에 서명이 붙을 때 그 서명을 붙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또 PGP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그때 이 오너 트러스트에서 입력하는 값하고 동일합니다. Ultimate Trust, Always 항상 Trust, Usually Trust, 또 Untrusted, Undefined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앨리스 공개키 링의 테이블 이제 형식인데요. 공개키 링 테이블 앨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 이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 퍼블링.pgp가 이제 자기 자신이 키상을 만들면서 퍼블링.pgp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자기 오너 트러스트는 뭐 자기 자신이니까 풀리 트러스트라고 자기는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키 적합성도 이렇게 애플하고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도 프라이빗, 그러니까 시크릿 링에도 퍼블릭 키가 들어가지만 퍼브 링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네 가지 신뢰도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밥에게 어떤 값을 부여할지는 앨리스가 적정 레벨에서 또 입력을 하게 돼요. 이 밥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전자우편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트러스트는 풀 트러스트다라고 누가 넣어요? 앨리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앨리스가 보유하고 있는 퍼블링.pgp니까. 그죠? 그 다음에 키 레지스트머시도 F라고 놓고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서명도 앨리스가 이제 하고 그 서명에 대한 트러스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또 평가해서 넣겠죠.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키 레보케이션은 자기 공개 키를 폐지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지할 경우에는 이 키 레보케이션 서티피케이트를 발행을 합니다. 취소 인증서를. 네. 아까 그 키 발행하는 그 예시에서요. 그 GPG인가요? GPG2 뭐 해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요 중간에 보면은 레보케이션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요 쌍을 만들 때.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키 취소 인증서를 발행하는 디렉토리를 만든다. 한번 가볼까요? 가보죠. 잠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요거를 잠깐, 어떻게, 지우고, 아이고, 참, 네. 여기 보시면은, 디렉토리에서, GPG 디렉토리에서 유저 알라이스 GNU 레보케이션 D라고 크리에이트 됐죠? 이게 바로 그 폐기 인증서를 저장할 장소예요. 무효 인증서를 저장할 장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예. 그래서 이
키 취소 인증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공개키 취소를 위한 인증서는요, 취소하려는 그 공개키에 쌓인 개인키를 이용을 해서 서명을 해요. 개인키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야지 그게, 이게 정말 레보케이션 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좀 쉬었다가 계속 마지막 그 PGP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학습해 볼게요. 수고하셨어요.